나 혼자 하는 외로운 주식 매매는 이제 그만. 여러분의 투자 동반자 비전 2021 주식 파트너. 안녕하세요, 박재은입니다. 양시장 혼조로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사상 최초로 3,300선에 돌파에 성공을 했고요. 코스닥은 장 막판에 살짝 미끄러지면서 약보합권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최근 우리 시장을 보면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는 조금씩 줄어들고는 있지만요. 실적주 그리고 그동안 좀 많이 조정을 받았던 성장주 위주로 좀 잘 가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시장에 대한 기대치가 점점 커지고 있는 게 사실인데요. 하지만 전문가에 따르면 코스피가 3,300선 돌파한 것이 앞으로의 기대감으로 올라왔다라는 분석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잘 체크를 해보셔야 할 것 같고요. 또 종목군의 흐름도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시장에서 내 종목은 어떻게 들고 가야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종목에 대한 날카로운 진단해 주실 분을 모셨습니다. 비전경제연구소의 김승준 부장님과 인사 나눕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코스피 3,300선을 최초로 돌파를 했어요. 네, 일단 뭐 돌파한 거는 참 좋긴 한데 네. 종목들이 좀 탄력이 없는 게 좀 아쉬운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반도체 섹터 일부 이제 그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도 조금씩 움직이는 흐름을 좀 보여주기 네. 때문에 현재 자리에 3,300선을 돌파했기 때문에 3,330도 일단은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되고 코스닥이 일단 이제 그 현재 자리에서 신고가로 일단 진행은 되고 있습니다만 매물대가 없어 보이죠. 근데 이제 국내 같은 경우에 이제 그 갭 상승이나 갭 하락 정도 이제 갭 보정에서 보면 일단은 여기서 또 재차 또 상승할 만한 이제 그 저항대가 3,330선이거든요. 3,330이긴 합니다만 일단 반도체, 자동차 반등으로 넘어간다고 하면은 아마 3,300도 훨씬 좀 넘겨서 3,350선까지도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금일 코스닥 같은 경우에 장 중에 그 5장 들어서 상승폭을 이제 반납을 했는데 장 중이었죠. 장 중에 이제 그 셀트리온 그룹주들이 그다음 치료제 레키노나죠. 레키노나. 뭐 효능이 없다라는 식으로 변이 바이러스에 그래서 이제 그룹주가 좀 낙폭을 키우면서 전반적으로는 제약바이오 섹터들이 좀 밀리면서 반납을 했습니다만 여전히 이제 제약바이오 섹터 외에는 테마 순환매가 좀 지속적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요번에도 다시 뭐 제약주 어차피 이제 저항 자리에서 여기에 저항이었죠. 계속 저항 걸렸던 자리인데 뭐 울고 싶을 때 뭐 뺨 안 맞는다고 일단은 조정받을 자리에서 일단은 뉴스가 좀 나오면서 하락폭을 좀 그 반납했다 하더라도 재차 상승할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일단은 좀 보신다고 하면은 일단 그 천선, 그러니까 심리적 지지 라인이겠죠. 천이 무너지면은 보수적인 대응을 좀 하시고 아직까지는 나쁘지 않기 때문에 상단 쪽으로는 이제 직전 고점 부분이죠. 1,030선까지 일단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피는 앞으로 더 갈 여지가 있다. 그리고 코스닥도 마찬가지라고 좀 짚어주셨으니까요. 이 점 참고하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함께하고 있는데요. 내 종목 여전히 고민이 된다 하시는 분들은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참여를 하는지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파트너는 종목에 대한 고민 상담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화 02377-0289번, 02377-0221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유료 문자 샵 3772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그리고 궁금하신 점 보내주세요. 속 시원하게 상담해드립니다. 더불어 문자로 노란톡 입장에서 정보받고 싶으신 분들은요. 아래 QR코드 스캔하시거나 김승준 세 글자만 문자로 보내주시면 자동 입장 가능한 링크를 답장으로 보내드립니다.
네, 코스피는 계속해서 사상 최고치 랠리를 펼치고 있는데 내 종목은 왜 이렇게 안 가지라고 고민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럼 저희와 함께 문자 상담, 전화 상담 많이 참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먼저요 문자 상담부터 진행을 할 텐데요. 그 전에 문자 온 분들 빠르게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문자가 왔을까요? 6056번님, 보성파워텍. 그리고 매수가 비중 남겨주셨고요. 더 갈 수 있을까요? 라고 하셨어요. 2257번님은 Y솔 매수 가격 비중 상담 부탁드립니다 하셨고요. 또 A프로젠 매수가 그리고 비중 남겨주시면서 어떻게 대응할까요? 하시면서 3699번님도 함께 해주시고 계신데요. 이렇게 계속해서 많은 참여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문자 상담 바로 진행을 해볼 텐데요. 우리기술투자 문의 주신 분 볼게요. 우리기술투자는 8748번님 매수가 11,370원 그리고 비중 5%를 들고 계신데 계속 하락하는데 어떻게 대응할까요? 라고 문의를 주셨어요. 이 두나무 이슈 같은 경우는 아직 유효하다고 봐야 할까요? 네, 이슈는 남아있다 하더라도 앞에서 선반영이 네네. 좀 많이 됐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동사는 일단 물론 이제 비트코인 가격에 따라서 네. 또 변동성도 보이긴 하겠지만은 일단은 반등 나올 때는 비중 축소를 좀 하시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고요. 일단 전반적으로 봤을 때 비트코인 관련주들이 이제 지난 4월이죠. 4월에 급등 나왔었고 그 다음에 이제 지속적으로 코인 가격들이 이제 하락을 하면서 동사 역시도 관련주로 상승했고 관련주로 하락을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미 이제 지난해에 이제 코인 광풍이었죠. 지난해부터 시작해서 코인 광풍이 일어나면서 동사 이제 보시면 거의 2,000원대에서 13,000원대까지 상승했었거든요. 그러면 거의 500% 정도 상승을 했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현재 동사 시가총액을 보더라도 전일 기준에서 6,600억 정도 된다고 하면 동사 매출 대비도 현재 시가총액이 조금 비싸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물론 이제 테마주의다 보니까 일단 비트코인이 또 반등을 나온다면 또다시 반등의 모습은 보여줄 수 있겠습니다만 과연 이제 비트코인이 이제 지난해 그리고 올해 초처럼 8천만 원, 7천만 원까지 과연 상승을 할까라는 좀 의문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동사는 반등 나올 때 비중 축소 의견을 좀 드리는 거고요.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이런 자리예요. 11,000원대, 11,300원에 매수를 하셨으면 일단은 여기 자리에서 매수를 하신 건데 일단 그래도 반등 나올 때는 일단 비중 축소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자리에서 반등 나올 때 강한 저항이죠. 지지라인 대들, 이 저항대. 그래서 목표가를 9,450원에서 비중 축소 의견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리스크 관리. 1차적으로 일단 지지라인은 한번 깨졌죠. 여기 자리죠. 직전에 이 자리. 그러니까 항상 이제 지지라인 대를 말씀드리는데 그러니까 지지를 실패를 하면 예를 들어서 요 앞에였겠죠. 바로 요 부분에서. 지지를 실패하면은 여기에서도 이제 7,500원대까지 하락을 한다 그러면 여기에서 매수하신 분조차도 이제 손실이 좀 커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반등 나올 때 하락이 추가적이 또 나올지는 모르니까 요 자리예요. 직전에 이제 바로 저점 부근이죠. 요 자리를 해서 7,350원으로 손절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기술 투자의 경우에는 좀 주가에 좀 선반영된 부분이 있다라는 점 짚어주셨고요. 또 비트코인에 따라서 좀 움직이는 게 있기 때문에 이 점도 꼭 참고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는 그러면 다음 문자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다음 문자 주신 분은 Y솔 문의 주신 분이시고 2157번님 매수가 13,000원 비중 20%를 들고 계신데 상담 부탁드려요. 목표가 얼마로 봐야 할까요? 라고 문의를 주셨어요. 증권사 리포트도 긍정적으로 나오기도 했고 5G주가 이제 올라올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네, 저도 이제 Y솔 같은 경우에는 현재 자리에서는 지금 매수해도 좀 괜찮은 자리라고 판단이 되고요. 매수가가 이제 13,000원이니까 매수는 이제 바닥권에서 잘 하셨다고 보고 5G 섹터에서 이제 Y솔 같은 경우에는 조금 후발주 경향이 좀 없잖아 있고요. 근데 동사 같은 경우에 이렇게 보시면 기술적 분석으로 보더라 하더라도 이런 자리죠. 그러니까 돌파해 놓고 이제 수급이죠. 직전 고점을 돌파하는 수급이 나왔고 그다음에 이제 이평선들 전부 다 수렴이 돼 있죠. 그래서 현재 자리에서는 매수를 좀 잘했다라고 판단이 되고 일단 현재 자리는 바로 반등 나올 수도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조금 더 보유하시고
일단 동사 같은 경우에 이제 지난 5월 달에는 이제 목표 주가를 이제 증권사 리포트에서 하향 조정한 것도 없잖아 있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5G 섹터 전체적인 흐름을 봤을 때는 현재 자리 나쁘진 않다라고 보니까 올해 초에도 이제 계속 제가 5G 섹터에 대해 설명하면 5G 섹터는 올해가 좀 좋지 않을까라고 판단된다 항상 말씀드렸는데 이제 보면 이제 와이솔 같은 경우에 주가가 지지를 받고 일단 추세를 돌려 나가는 흐름이기 때문에 조금 더 보유를 하셔서 동사 이제 재무제표를 안 보더라도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제가 이 종목에 대해서는 좀 알고 있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일단은 동사는 조금만 성장성만 갖춘다 그러면은 이제 15,000원, 16,000원 이게 보통 23,000원까지 나오긴 하는데 지금은 이제 아직까지 이제 성장이 좀 둔화돼 있기 때문에 직전에 이제 지지받았던 라인이죠. 그러니까 동사 같은 경우에는 5G 섹터는 단기로 보시는 건 아니니까 일단 목표가를 강한 지지라였던 자리, 무너진 자리로 해서 목표가를 15,000원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리스크 관리겠죠. 어찌 됐건 기관에서 이제 투자를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서 좀 틀려지겠지만은 이런 자리로 지지받았던 자리들 있죠. 여기 지지받았던 자리. 그래서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손절가는 타이트하게 12,200원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와이솔의 경우에는 목표가 15,000원으로 잡아준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바닥을 잡고 올라올 것이다라는 전망을 주셨으니까요.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함께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문자 온 분들 빠르게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문자가 왔을까요? 먼저 6881번님, 상담이 없어서 답답한 마음 을 드린다고 부탁드려도 될까요? 라고 하셨고요. 근데 매수가 비중은 남겨주셨는데 DO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6056번님은 보성 파워텍 매수가 비중 더 갈 수 있을까요? 라고 남겨주셨고요. 또 와이솔 저희 방금 상담을 해드렸는데 이 점 참고해 보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3699번님도 함께 해주시고 계십니다. 네, 이렇게 많은 분들 지금 걱정이 많으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코스피는 좋은데 내 종목이 좋아야 또 의미가 있기 때문에 내가 좀 수익을 극대화하고 싶다, 손실을 최소화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노란톡 이용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래 QR코드 이용하실 수도 있고요. 샵 3772번 유료 문자 100원으로 김승준 외쳐주셔도 되니까요.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네, 저희는요. 그럼 이어서 문자 상담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자는 KTH 문의 주신 분이시고요. 3686번님, 매수가 12,000원 20% 들고 계신데 추가 매수할지 매도를 할지 지금 고민을 하고 계세요. 주가가 최근에 좀 흘러내리는데 디즈니 모멘텀은 아직 유효하다고 봐도 괜찮을까요? 아니요. 아니에요. 왜냐면 이제 그 LG로 넘어갔으니까 일단은 모멘텀은 좀 줄었고 일전에 상승했을 때는 쿠팡 관련주는 이제 상승했었으니까 일단은 이제 기대해 볼 거는 이제 선반영을 했기 때문에 중요한 건 물론 이제 쿠팡 관련해서 이슈가 있긴 하겠습니다만 현재 자리에서 이슈가 워낙 이제 없어졌다라고 보니까 일단 반등 나올 때는 일단 비중 축소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비중이 20%시니까 일단 강한 저항이에요. 그러니까 차트 보시면 그러니까 주가는 일단은 그 미래에 대한 가치를 보고 이제 움직이잖아요. 또는 이제 기대감으로 상승을 하죠. 그래서 이렇게 앞에도 보시면은 이제 요게 쿠팡 상장 관련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상장 관련해서 이슈가 불었었기 때문에 이제 급등이 나왔고, 일단 쿠팡은 이미 이제 재료가 소멸됐다고 봐야 되니까 일단 그 점 참고하셔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차적으로 그나마 다행스러운 거는 이제 이런 수급들이 아직까지 남아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모멘텀이 언제 발생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슈로 한 번으로는 또 한 번 재차 상승할 가능성도 존재는 합니다. 수급이 있는 한, 수급이 있어야 나중에 이제 뉴스 나왔을 때 강하게 한번 상승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매수가가 이제 12,000원이시면은 근래 들어서 좀 매수하신 걸로 보이는데 반등 나올 때 이 강한 저항이에요. 이런 자리. 계속 저항 걸렸잖아요. 이게 아주 강한 저항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반등 나올 때 목표가를 13,000원 일단 짧게 보시고요. 그다음에 리스크 관리 분봉상에서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화면상 좀 작게 보실 것 같긴 합니다만 분봉상에서 지지받고 저항받았던 자리들 요 자리죠. 이렇게 보시는 자리. 요 저항받았던 자리, 지지받았던 자리를 해서 손절가는 1,500원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KTH의 경우에는 좀 주가에 선반영된 부분들도 있고 재료 소멸로 봐야 한다라는 진단을 주셨고요. 목표가는 13,000원 잡아주셨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네, 이렇게 함께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전화 상담, 문자 상담 활짝 열어두고 있습니다. 전화번호는 02377-0289번, 02377-0221번이고요. 문자 번호는 샵 3772번, 유료 문자 100원이니까요. 지금 바로 참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는 그렇다면 이제 문자 상담은 잠시 후에 이어지고요. 전화 상담부터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전화 연결돼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셀트리온 제약이 뭔 저기 때문에 갑자기 좀 빠져가지고. 맞아요. 오늘 좀 급락을 해가지고 많이 힘드셨을 것 같아요, 시청자님. 예. 그래갖고, 네. 문의드렸어요. 매수가 비중은 어떻게 되시나요? 매수가는 싸게 저기 샀어요. 75,000원에 사갖고 지금까지. 75,000원이고 비중은요? 10%. 10%요? 네. 오늘 진짜 마음고생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셀트리온 제약 문의드릴게요. 셀트리온 제약이 오늘 급락이 나와가지고 정말 좀 걱정이 많으실 것 같아요. 뭐 8% 정도 조정을 받았는데 일단 매수하신 가격대가 7만 원대시면은 거의 이제 250% 이상 상승했었던 적도 있으신 거잖아요. 보시면은 이제 매수가가 셀트리온 제약 맞죠? 이렇게 보시면 이제 7만 5천 원대시면은 굉장히 좀 수익이 커셨었는데 일단은 이게 중요한 게 이런 거거든요. 이렇게 이제 아무리 이제 그 기대감으로 막 상승했을 때는 적당량 이제 그 수익 실을 하고 가시는 게 좋으세요. 뭐 금일 같은 경우에 이제 델타 그 변이 관련해서 이슈가 이제 안 먹히면서 효과가 없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동사 같은 경우에 현재 자리에서 보더라도 오늘은 단기적인 이슈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보시면은 이게 저희들 우리 개인들보다는 그 외인이나 기관이 더 훨씬 더 빠르게 알잖아요, 주식은. 그러니까 보시면 오늘 뭐 특별하게 뭐 기관이 많은 매도를 했다든가 그런 게 전혀 안 보이고 외인들도 역시 13,000주 정도 순매수 보여줬고 이렇게 봤을 때는 금일의 그 하락은 일단은 나쁘지 않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워낙 좀 오래 들고 계시는데 일단 델타 변이 바이러스 관련해서 이슈가 얼마만큼 나오느냐에 따라 틀려질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그래서 일단 금일 원래 이제 레키로나 가 델타 변이하고는 좀 상관이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일단 어찌됐건 간에 뉴스가 뭐 효과 없다라고 이제 나오긴 했습니다만 현재 자리에서 하락을 했다 하더라도 나쁘지 않다. 그래서 일단 보유는 하시되 뉴스를 많이 보셔야 되겠죠. 일단은 이제부터는. 왜냐하면 이제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얼마만큼 확진자 수가 늘어나냐에 따라서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한 거니까 그것 좀 참고하셔서 보셨으면 좋겠고 다만 이게 셀트리온 관련주들은 이제 그 상승할 때 대장 역할을 하죠. 그룹주들이. 그래서 항상 지수를 끌어올리는 셀트리온 제약과 그다음에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이제 코스닥 시총 1, 2위를 달리고 있기 때문에 동사들이 하락을 하면 그 지수도 끌어내리는 힘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현재 자리에서는 좀 나쁘지 않다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좀 상승했을 때 이런 강한 저항이에요. 비중이 크지 않으셔서 계속 들고 계시긴 하는 것 같은데 현재 자리에서 보면 지지받고 이제 그 자리 깼다가 다시 상승했을 때는 다시 저항받고 마찬가지죠. 이번에도 이제 보시면은 요 자리겠죠, 요 자리. 그러니까 최근래 들어서 지지받았던 자리 이렇게 보시면 그 자리죠. 그래서 일단 15만 1,000원 기준으로 해서 이탈했을 때는 일단 절반이라도 수익 실현해 주시고 그다음 이제 반등해서 상승으로 돌아섰을 때는 목표가를 요 부분이죠. 19만 5,000원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셀트리온 제약의 경우에는요. 15만 1,000원 꼭 기억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함께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바로 다음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수고 반갑습니다. 많으십니다. 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파트론이요. 파트론이요? 네. 네, 매수가 비중 알려주세요. 1,300원에 네. 10%예요. 1,300원에 10%요? 네. 지금 매수가 부근에 지금 와 있는데 어떤 점이 네. 가장 궁금하실까요? 계속 지금 몇 달간 1,100원에서 1,300~400원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거든요. 아, 네네. 네, 그런데 이제 앞으로 좀 하반기 때는 좀 오를 수 있을런가 전망 좀 알고 싶어서요. 알겠습니다. 자세한 전망 문의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부장님,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또 5G와 좀 엮여 있기 때문에 좀 다시 반등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어떻게 보세요? 보통 이제 그 동사 같은 경우에는 5G도 5G인데 카메라 모듈, 네. 그러니까 휴대폰 카메라 모듈로 좀 보셔야 되기 때문에 네. 현재 자리에서 매수가가 1,300원이시면은 현재 자리는 이제 저평가일 가능성이 좀 높고요.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카메라 모듈 관련해서는 왜냐하면은 이전에야 이제 그 주기가 휴대폰을 이제 변경하는 주기가 대부분 굉장히 좀 짧기도 했었죠. 근데 근래에서 이제 휴대폰 그 교체 주기가 좀 느려졌어요. 예전에는 뭐 보통 2년 되면 교체 시기만 되면 고장난다는 소리가 있었는데 이 근래 들어서는 아무래도 이제 그 교체 주기가 조금 늘어난 감이 없잖아 있죠. 그래서 카메라 모듈 관련주들은 전반적으로 좀 강한 상승을 좀 못 보여주는 경향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일단 보유하시는 건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요. 매출이 이제 지난해에 이제 1조 1,000억 정도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예상치가 1조 3천억 나오는데 일단은 간단하게 볼 수 있는 게 이제 EPS하고 요거니까 PER이니까 두 개를 한번 비교를 해보면 현재 자리가 12,000원 정도 기본 그 현재 재무 상태의 그 적정 주가가 12,000원이라고 하면 동사는 일단은 저평가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냥 그래도 한 현재 자리에서도 한 20% 정도 저평가니까 일단은 현재 뭐 쌍바닥 구간이기도 하고요. 이렇게 보시면. 이런 자리에서 이제 그 다중바닥 만들어 놓고 있기 때문에 매수는 나쁘지 않게 하셨는데 지루한 게 문제죠, 항상. 그러니까 모멘텀이 이슈가 약하다 보니까 좀 지루한 게 좀 가장 적이긴 한데 일단은 반등할 때 반등에 이제 그 구간으로도 넘어왔고요. 일단 아직까지는 이제 추세 전환은 아직 되지는 못했습니다만 일단 수급만 조금 받쳐준다고 하면은 여기죠 좌측에 보시면 이런 그 거래량들 200만 주 이상 거래량이 나온다 그러면 바닥 탈피라고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 반등할 때 반등하기 시작하면 이제 강한 저항대에서 이런 자리겠죠. 목표가를 1차로 11,000원 보시고 적정 주가 선인 목표가를 12,000원까지 일단 보시고요. 절반씩 익절하시고 적정 주가까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리스크 관리는 이 하단이겠죠. 그러니까 지금 거래량이 많지를 않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장중에는 또 특히 시장이 하락할 때는 중간 호가 잔량이 굉장히 얇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중간에 이제 일부 물량만 떨궈내더라도 이제 그 하락폭이 좀 깊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하단으로 해서 이런 자리겠죠. 지지라인보다 좀 하단해서 직전 저점이 9,970원이었기 때문에 그보다 하단인 9,930원으로 손절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파트론의 경우에는 저평가 구간이라는 점 짚어주셨고요. 목표가의 경우에는 12,000원 잡아준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함께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문자 온 분들 빠르게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문자가 왔을지 볼게요. 4171번님은 안녕하세요. 유안타증권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서 진단 부탁드립니다 하셨고요. 6881번님은 DO 문의를 주셨습니다. 너무 답답하다고 하셨어요. 또 6056번님은 보성파워텍 더 갈 수 있을까요? 하셨고요. 또 2157번님도 계시고 3699번님 네, 이렇게 함께 해주시고 계십니다. 네, 이렇게 너무 내가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해소를 하기가 참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요. 노란톡 들어오셔서 정보 얻어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샵 3772번 유료 문자 100원 김승준 외쳐주시거나 아래 QR코드 스캔도 가능합니다. 네, 저희는 이어서 문자 상담 진행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다음 문자는
KPS 생명과학 보도록 하겠습니다. 4761번님, 매수가 13,600원, 비중 50% 좀 많이 들고 계신데 매수 후에 계속 하락을 하고 있다고 걱정을 하고 계세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또 화이자와 묶여있기 때문에 대응이 참 쉽지 않아 보여요. 그렇죠. 일단은 반등 나올 때 요거 이제 방송할 때 보면은 네. 보통 이제 매수가들 제약바이오 섹터 매수하셔서 매수가들 보면은 네. 지난 4월 달 경에 이제 그 제약바이오 섹터 상승했을 때 좀 네네. 물리신 분들이 좀 많으세요. 네, 이제 반등 나올 줄 알고 이제 또 그러니까 매수하셨다가 꼭 물리시는 분이 있는데 저는 이제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되도록이면은 대응이 되셔야지만 좀 매수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판단이 됐고 현재 자리에서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보시면은 동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에서 보시더라도 동사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초급등이 나왔죠, 거의. 그러니까 이제 뭐 5,000원대에서 3만 원대까지 뭐 약 450% 가까이 뭐 이렇게 강하게 뭐 1, 2개월 사이에 이제 그 2배 이상, 4배까지 상승을 했기 때문에 현재 자리에서는 되도록이면은 이제 안 잡는 게 제약바이오 섹터는 급등할 때 절대 안 잡는 게 정신 건강이 훨씬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약바이오 섹터는 여전히 뭐 저는 그렇습니다. 이제 이전에야 뭐 지속적으로 확진자 수가 뭐 1,000명, 2,000명 늘어날 때까지는 괜찮긴 했습니다만 현재에서는 이제 뭐 600명대까지 좀 늘어난다. 뭐 또 뭐 지지난주에 뭐 300명대다 막 이런 뉴스가 좀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잖아요. 그럼 주가 역시도 완전히 그러니까 주가에 반영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치료제가 저희가 이제 우리 국민들이 치료제를 계속 맞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아무래도 물론 이제 그 변이 바이러스의 영향은 좀 없잖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니까 바이러스가 줄어든다고 하면 그러니까 이제 확진자 수가 줄어든다고 하면 제약바이오 섹터들 대부분은 단순히 한번 그 이슈에 의해서만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기 때문에 지금 매수가도 높으신데다 비중도 높으시거든요. 그런데 분봉상에서 잠깐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수급이니까요. 분봉상에서 과연 이런 주가를 끌어올렸던 큰 손들이 다 나갔느냐 안 나갔느냐를 체크를 해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보면은 이제 이 앞에 대량 수급이 좀 남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뒤로 쭉 훑어봤을 때 이렇게 보시면은 크게 완전히 세력 물량이 다 빠져나가지는 않았다라고 보여지니까 일단은 반등 나올 때 이 자리로 해서 저항이죠. 여기 1차적으로 비중이 강하시니까 여기가 굉장히 좀 저항대가 강한 자리니까 11,800원에 일단 비중 일부만이라도 축소를 하시고 매수가까지 보시는 거 좀 말씀드리고요. 리스크 관리. 변동성 강하죠. 금일도 이제 보시면은 뭐 12%까지 상승했다가 이제 셀트리온 그룹주 밀리면서 전체적으로 같이 밀렸고 그렇게 봤을 때 이 자리 저항을 받고 여기서 갭을 띄워서 상승했던 자리이기 때문에 그 자리가 지지라인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거 이탈했을 때는 리스크 관리하셔야겠죠. 그래서 손절가는 9,600원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KPX 생명과학의 경우에는요. 11,800원 도달세 비중 일부 축소 의견 주신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함께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바로 다음 문자 상담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자 상담은 8511번님이시고요. 동진세미캠 매수가 33,700원, 비중 30% 들고 계시는데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습니다. 이 반도체 관련주가 아까 부장님께서도 짚어주셨지만 조금 깨어나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 함께 갈 수 있을까요? 동지세미캠 33,000원이시면 조금 높긴 하더라도 좀 보유해 보실 네네. 만은 하죠. 왜냐하면 이제 동지세미캠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저도 약간은 좀 뭐 좋아해서 그런 건 아니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항상 이제 지켜보는 종목이라서 일단 나쁘지는 않다라고 판단이 됐고 차트에서 아직까지는 이제 중요한 게 이제 우하향으로 지금 계속 그 추세가 전환을 못 하고 있죠. 근데 다만 밑에서 보면은 하단에서 보면은 이제 1차적인 지지 라인 때 여기였겠죠. 보시면 요 자리죠. 요 자리가 이제 지지를 받다가
지지를 받다가 이제 하향 이탈을 했고 금일 일부 그 자리를 이제 터치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반등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자리에서는 이제 그 보통 전저점을 깨고 나서 반등 나오는 경우가 주가들이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대부분 이 자리에서 깨면은 세력들도 매도 물량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그 하락 추세가 계속되면 이 전체 다가 매물대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세력들도 그러니까 기관들도 예를 들어서 한 번은 깨줘야 그러면은 투매가 나올 거고 그걸 받아서 상승시킬 때 좀 편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보면은 현재 자리에서 지지라인이 일단 깨졌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를 먼저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하단이겠죠. 지금 자리에서는 여기는 지킬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재차. 근데 그 하단으로 해서 이 자리겠죠. 좌측에 보시면 여기 돌파하고 나서 지지받았던 자리고 마찬가지로 여기서 지지받았기 때문에 손절가는 25,000원, 26,500원이니까 그보다 조금 하단으로 해서 26,000원으로 일단 손절가 말씀드리고요. 매수가가 33,000원대시니까 조금은 힘드시겠지만은 보유 의견 드려서 반등 나올 때는 매수가까지 한번 가져가 보시는 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동진 세미캠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높은 지점에서 잡으셨기 때문에 이 점 좀 유의가 필요하고요. 또 리스크 관리가 우선이다라는 점 강조해 주셨으니까요.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네, 이렇게 함께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문자 온 분들 빠르게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문자가 왔을까요? 5125번님은 김승준 부장님 한국항공우주 매수가 비중 남겨주셨고요. 8886번님은 EID에 관한 문의를 주시고 계십니다. 또 4171번님, 6881번님, 6056번님 많은 분들 함께해 주시고 계신데요. 이렇게 많은 분들은 함께해 주시고 계시지만 내가 어떻게 가야 될지 방향성 잡기 정말 다들 힘드시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분들은요. 저희 부장님 도움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샵 3772번 유료 문자 100원으로 김승준 외쳐주시거나 아래 QR코드 스캔도 가능합니다. 네, 이렇게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전화를 받아보도록 할 텐데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액션 스퀘어고요. 네, 액션 스퀘어요. 7,350원에 7%요. 7,350원에 7%요. 네네. 네, 게임주를 원래 좀 관심이 많으셨어요? 아니, 그건 아니고 네네. 이제 다른 전문가님이 추천 주셔서 샀는데 그러셨구나. 네. 8,000원 넘어갈 때 더 네. 갈 줄 알고 안 팔았더니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럼 자세한 전망 문의 드려볼까요? 네. 네. 부장님, 액션 스퀘어는 앞으로 어떻게 전망 보시나요? 이게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이거 동사 같은 경우도 이제 코로나 관련해서 언택트 관련주죠, 게임주들이. 네네. 그리고 이제 근래에 들어서 이슈가 될 만한 거는 최대 주주가 이제 YJ 게임즈거든요. YJ 게임즈가 이제 그 메타버스 관련이죠. 요 근래 들어서 메타버스 관련해서 이제 일부 또 반등이 나오기 시작은 했어요. 그래서 YG 게임즈가 이제 메타버스 전문 회사죠. 원 유니버스 설립 소식도 있었고, 근데 다만 주가가 이제 뭐냐면은 이 앞에 선반영이 좀 됐다라고 판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움직였던 것들이 이제 2,400원에서 8,000원 선까지 상승을 했기 때문에 약 이제 2배 이상, 그러니까 250% 이상이 좀 상승했던 모습이라서 좀 주의가 조금 주의보다는 일단 반등 나올 때 좀 비중을 좀 축소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이미 여기에서 보더라도 뭐 19% 정도 급락이 한번 강하게 나왔었고, 여기에서 보더라도 또 19% 정도 좀 하락이 나왔었기 때문에 일단 기대해 볼 만한 거는 이제 그 메타버스 관련해서 YJ 게임즈가 상승 모습을 탔을 때 일부 같이 또 상승하는 모습이 나오는지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거고,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이제 거의 게임주 위주로 좀 보시면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동사의 다중바닥의 모습은 보여주고는 있는데 요 자리겠죠. 근데 지금은 분봉상에서 이제 이런 그 종목들은 세력 수급주를 체크를 해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물량이 음봉의 크기보다는 양봉의 크기보다는 음봉이 훨씬 많다라는 거죠. 이 앞에서야 당연히 초반에 이제 상승하기 시작했을 때니까는 세력 물량이 있는 거고,
이제 고점에 다다를수록 세력 물량이 지나가면서 자꾸 털어내는 흐름이잖아요. 그래서 세력 물량은 어느 정도 나왔다라고 판단이 되는 거예요. 반등 나올 때 그래서 좀 힘드시겠지만은 얼마만큼 강하게 뭐 반등이 나온다라기보다는 일단 제일 중요한 건 대응이니까 요 자리죠. 여기까지 반등이 나올 가능성은 좀 쉽진 않습니다만 그래도 이제 그 메타버스로 일부 편입이 돼 있다라고 보니까 6,000원까지 반등 나왔을 때 다행스럽게도 비중이 크지 않으시니까 절반이라도 손실을 좀 잡아 확정을 해놓으시고 그다음에 이제 반등 나올 때죠. 반등 나올 때는 6,000원. 그다음에 리스크 관리는 변동성이 좀 강한 만큼 좀 더 하단으로 보셔야 될 거예요. 여기 자리죠. 쌍바닥보다 더 하단.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좌측으로 보시면 계속 저항받았던 자리잖아요. 그래서 손절가는 4,35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액션스퀘어의 경우에는 손절가, 목표가 잡아주셨으니까요. 좀 참고하셔서 꼭 리스크 최소화로 나오시길 바랄게요, 시청자님. 네, 이렇게 함께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다음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네,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코스모 신소재. 코스모 신소재요. 예, 네, 매수가 비중은요? 27,100원에 20%요. 27,100원에 20% 담고 계시고요. 예, 아,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좀 내려서 답답하셨을 것 같은데 저희가 자세한 진단 문의 드릴게요. 네, 고맙습니다. 네. 부장님, 코스모 신소재의 경우에는 2차 전지주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요? 네. 그렇게 생각하고요. 네. 왜냐면 어저께가 이제 코스모 화학을 했었죠. 네, 그렇죠. 코스모 신소재인데 일단은 뭐 매수가가 이제 27,000원이시면은 이제 근래 들어서 좀 잡지 않으셨을까라고 판단이 되고 현재 자리에서 뭐 그러니까 2차 전지를 보셔야 돼요. 일단 기본적으로 보시면은 이제 돌파했었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직전 고점을 돌파를 했었는데 여기에서 이제 그 20선하고 이격이 발생을 하면 이격을 좁히려고 하는 게 이제 주식의 성질이거든요. 성질이기 때문에 일단은 현재 자리에서 뭐 크게 나쁘다고 볼 수도 없을 뿐더러 뭐 보시면은 이제 외인들이 그다음에 이제 연기금들이 최근 들어서 상승시켰던 모습이고 외인들은 조정 구간에서 현재 담고 있기 때문에 뭐 재차 반등 나올 가능성은 좀 높지 않나라고 판단이 되고 일단은 현재 자리에서는 추가적인 상승, 뭐 단지 시간이 좀 걸리긴 하겠습니다만 주봉상에서 이렇게 보시면 추세가 꺾이질 않았죠. 동사 같은 경우는 일단 이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단발성 이슈냐, 뭐 정치적 이슈냐, 또는 뭐 앞으로 뭐 예를 들어서 캐파를 증설을 해서 몇 월 며칠 날 뭐 완공이 되는데 그런 이슈가 남아 있는 것보다는 이 전기차란 이슈가 이제 꾸준하게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동사 좀 보유는 하시되 약손실, 큰 손실은 아니시니까 요 자리 지지받았던 자리 항상 기술적 분석을 무시를 하면 안 되는 거죠. 여기도 보시면은 매물대 이 자리였죠. 강한 컸던 매물대를 돌파를 못하고 돌파를 하려면 수급이 여기에서 보시면은 요런만 그러니까 200만 주 이상의 수급이 발생을 해야 되는데 돌파할 때 그 수급이 발생을 못하니까는 그대로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는 흐름이죠. 그래서 일단은 이제 반등 나올 때 직전 고점으로 다시 보시는 걸 좀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목표가를 뭐 큰 수익은 아닙니다만 29,000원으로 일단 그 목표가 말씀드리고 리스크 관리죠. 지지 라인 때 그다음에 여기도 지지였죠. 지지보다는 항상 좀 하단으로 잡으셔야 되니까 손절가를 24,5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코스모 신소재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2차 전지주 앞으로 좀 깨어날 것이다라고 보고 계시고요. 29,000원 잡아주신 점 참고하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요. 저희는 문자 온 분들 빠르게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문자가 왔는지 볼게요. 7202번님, 삼성 엔지니어링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서 자꾸 떨어져서요 라고 하셨어요. 0651번님은 PSK 매수가 비중 남겨주셨습니다. 또 5125번님, 김승준 부장님 외쳐주시면서 항공우주 궁금하시다고 하셨고요. 8886번님, 4171번님, 그리고 6881번님, 6056번님 많은 분들 지금 함께해 주시고 계신데
있는데요. 이렇게 내가 사면 자꾸 떨어진다 하시는 분들 정보 꼭 얻으셔야겠죠. 샵 3772번 유료 문자 100원으로 김승준 외치시거나 QR코드 스캔도 가능합니다. 많이 들어오시길 바랄게요. 네, 그러면요. 저희는 문자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자 주신 분은 4171번님이시고요. 안녕하세요. 유안타증권 매수가 남겨주시면서 비중도 10%라고 하셨고요. 진단 부탁드립니다 하셨는데 아무래도 좀 궁금하신 게 많으실 것 같은데 이 유안타증권 같은 경우는 좀 주가가 지지부진한 흐름인 것 같아요. 네, 뭐 일단 현재 자리에서 보면은 아직 뭐 추세가 깨지거나 그런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증권주들이 대부분 이전에도 그랬고 여전히 이제 만년저평가 이런 느낌 그런 게 좀 강한 섹터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유안타증권 이렇게 보시면은 현재 자리에서 추세가 좀 무너지지도 않았습니다. 일단 보시면 단기적으로 이렇게 추세선을 그어보면 추세선 그는 거를 너무 어렵게들 생각하시는데 단순합니다. 그냥 저점에서 저점 연결하면 하락 나올 때 그 자리에서 지지 나오는 경우가 좀 많아요. 그래서 물론 이제 이평선도 중요하게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추세 전환 이제 진행 다시 가능성이 있고요. 최근 들어서 보면은 매매 동향을 보면 연기금들이 지속적으로 순매수 보이고 있죠. 왜냐하면 이제 지난해부터 이제 그 증권 계좌 개설수가 좀 꽤 많이 늘어났죠. 그래서 아무래도 한번 계좌 개설을 하면은 이 지속적으로 이제 수익이 창출될 수밖에 없겠죠, 수수료가. 그래서 증권주들이 이제 추세적으로 좀 그 우상향하는 현재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매수가가 이제 4,800원이시면 약 손실 중이신데 주봉에서 이렇게 보시면 매물대예요. 그러니까 일봉만 보시는 게 아니고 매물대가 안 보일 때는 항상 주봉하고 월봉도 항상 체크를 해보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보시는 자리 좌측에 보시면 여기에서 저항이 걸린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 목표가는 직전 고점 부분으로 해서 목표가 5,150원 좀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리스크 관리 추세라고 금방 말씀드렸죠. 추세 이탈하는 자리죠. 여기. 그래서 전 거래일 그 저가 기준보다 살짝 하단으로 해서 손절가 4,500원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안타증권 같은 경우는 주가가 우상향 흐름이다라고 잡아주셨고요. 직전 고점으로 목표가 잡아준 점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네, 이렇게 함께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바로 다음 문자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자 주신 분 6881번님, DO 41,800원. 그리고 25%를 들고 계신데 답답한 마음입니다. 부탁드려도 될까요? 라고 하셨습니다. 정말 답답하실 만도 한 게 계속해서 좀 주가가 하락세인 것 같아요. 지난해부터 이게 왜냐면은 이게 근래 들어서 주식하시는 분들도 꽤 좀 늘어나시고 계신데 네. 중요한 거는 이제 그 추세예요. 추세. 그러니까 동사 같은 경우도 지난해에 이제 저점을 찍고 코로나 때문에 네네. 그다음에 현재 자리에서 24,000원대에서 4만원대까지 약 이제 뭐 80~90% 정도 상승 모습 보여줬는데 동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추세 자체가 뭐 41,800원이시면 뭐 크게 손실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주식을 하시다 보면 내가 감내할 수 있는 비중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25%가 답답한 마음이시다 보면은 아무래도 좀 같은 비중이 20% 이상이라고 해도 금액이 크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현재 자리에서 이런 거죠. 저점에서 저점 연결을 해보면 여기에서는 이미 하락을 했고 그러면 반대로 이제 또 한번 추세 연결을 해보는 거죠. 이렇게 추세 연결을 해보면 현재 자리에서는 다시 지지받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고 그다음에 반등 나올 때요. 이게 이제 기술적 분석을 항상 보셔야 돼요. 물론 성장성도 중요하겠지만은 내가 들어가는 시점에서 난 이 종목이 아주 저평가고 난 언제든지 하락 나오면 성장성이 있기 때문에 추가 매수 가능하다라는 마음을 갖고 들어가신다면 마음이 편한데 일단 추세 대차가 상승 모습 나오니까 일단 매수 버튼을 누르고 보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만 조심하신다고 그러면은 좀 낫겠습니다만 그런 거가 이제 다들 체크를 잘 못하시죠. 그래도 다행스러운 거 외인들 현재 보시면 외인들 순매수 보여주고 있으니까 조금 더 보셨다가 강한 저항대입니다. 현재 자리에서 여기겠죠. 현재 자리 보시면 여기부터 저항이긴 합니다만 여기
요 목표가를 좀 성장성 생각해서 42,500원, 그다음에 리스크 관리 지지 라인대죠. 여기 좌측에 보시면 여기도 저항받았고, 그래서 손절가는 38,500원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오의 경우에는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는 점 체크를 해주셨고요. 42,500원 잡아주셨으니까요. 꼭 성투하시길 바랄게요. 네, 이렇게 함께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문자 온 분들 인사 나누고 갈게요. 5327번님, 미래에셋증권 매수가 비중 진단 부탁드립니다 하셨고요. 2077번님, 조광페인트 매수가 비중 남기시면서 목표가 11,000원까지 가능할까요? 라고 문의 주셨습니다. 7202번님, 삼성엔지니어링인데 자꾸 떨어져서요 하셨고요. 또 0651번님도 함께해 주시고 계십니다. 또 5125번님, 8886번님, 많은 분들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저희는 본 방송은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일 뿐이고요. 투자에 대한 선택은 시청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마지막 공략주 코너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식 파트너의 실전 투자 시간입니다. 이 시간 기다리신 분들 정말 많으실 것 같은데요. 화면을 통해서 공략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수익을 노린다. 오늘 실전 투자를 위해 김승준 부장이 가져온 종목은 메타버스와 함께 갈 게임주 M게임. 오늘의 공략주는 M게임인데요. 부장님, 이 종목 메타버스와도 엮여있기 때문에 기대가 많이 되거든요. 네, 일단 메타버스 관련주이기도 하고요. 네네. 네, 그래서 일단은 그 근래 들어서 이제 메타버스 관련으로 좀 상승 모습 나왔는데, 이게 아직까지는 뭐 시장에서 이렇게 주목을 받지는 못하긴 합니다만, 네. 이재명 도지사 관련주이기도 합니다. 네네. 그래서 두 가지의 호재라고 볼 수 있겠죠. 호재라기보다는 이제 관련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래 들어서 상승했던 모습은 일단은 메타버스 관련으로 상승했었던 모습이 있고, 이렇게 이제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종목들은 조정이 이제 끝나고 나서 수급이 이제 들어오고 나서 직전 고점을 돌파했을 때, 이런 직전 고점을 돌파하고 나서 상승 나오다가 조정 올 때가 이제 이런 지지 라인 때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제 메타버스 지속적으로 이슈가 있고, 그 다음에 정치적 이슈로 인해서 좀 추가적인 상승도 좀 노려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보유 종목 공략으로 일단은 가져왔고요. 보시는 자리죠. 돌파하고 나서 직전 고점에서 고점 부근에서 매물대를 소화를 시키고 있기 때문에 매물대 소화 과정이 끝나면 뭐 재차 좀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돼서 동사 일단은 뭐 오늘 종가가 이제 8,950원 2% 정도 하락 모습으로 마무리했습니다만 뭐 이 길이죠. 월요일 날 좀 시가 부근이라고 하면은 뭐 8,950원 이하 좀 괜찮고, 그다음에 목표가는 동사 같은 테마들은 좀 목표가를 빨리빨리 잡아야 되니까 이 고점 부근이겠죠. 그래서 손절가 아니 목표가 1,100원. 리스크 관리는 하단 부분 지지받았던 자리들이죠, 다. 그래서 손절가는 8,450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공략주의 경우에는 M게임이었고요. 메타버스와 함께 정치 테마주도 엮여있다는 점 투자 포인트로 잡아주셨습니다. 이렇게 참고하셔서요. 포트에 담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함께 해주셨는데요. 노란톡으로 앞으로 지금 1시간 이후에도 이용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샵 3772번 유료 문자 100원, 김승준 외쳐주시거나 QR코드 스캔 가능합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1시간 동안 열심히 달려봤습니다. 코스피 랠리와 따라서 여러분도 수익 계속 꽃길 이어가시길 바라겠고요. 다음 주 월요일 오후 4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